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법이 부동산 시장, 특히 NPL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이 180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개인 채무자 보호법. 그게 뭐길래?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망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끔찍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숨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개인 채무자 보호법 덕분이죠.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못해도 바로 집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경매 유예 제도의 비밀.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 원 이하 실거주 주택이 대상입니다. 채권자는 경매 신청 10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경매 신청은 연체 후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6억 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의 평가 혹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 금융 채무자에게만 적용되고 순수 개인 채권자나 법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또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은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경매 신청 유예 예외 상황. 하지만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경매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흥미롭죠? 또한 채권금융회사가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게재 후 10영업일이 지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4. NPL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제도가 NPL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NPL 매각 물량 증가, 특히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등 수도권과 지방의 6억 원 이하 주택 NPL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 연체 채권을 바로 회수하지 못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NPL 투자 기회 확대, NPL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금융기관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연체로 인한 자금 운용 손실이 발생하고 NPL 증가로 위험 가중자산이 증가하여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데도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이 외부 차입이나 출자를 받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5. 서울과 지방의 차이. 여기서 재밌는 점,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 2025년 1월 기준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원으로 대부분 경매 신청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평균 5억 5천만 원으로 많은 주택이 유예 대상입니다. 지방, 평균 2억 3천만 원으로 거의 모든 주택이 유예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등 수도권과 지방의 금융기관들은 NPL을 조기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6. NPL 투자자들에게는 기회? 이런 상황이 NPL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매력적인 매물 증가, 금융기관들이 연체 6개월 전에 NPL을 빨리 정리하려 할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 가능성, NPL 공급 증가로 NPL 매입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NPL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진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거예요. 7. 주의해야 할 점.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NPL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해요. 법적 리스크, 개인 채무자 보호법의 각종 통지 절차 및 세부 규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시장 변동성, 부동산 시장 전반의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어요. 경매 신청 유예 제도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금리 변동, 정부 정책 등이 NPL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8.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대. 이런 변화 속에서 NPL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역별 차별화 전략.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 관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고려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강화. 법적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략들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NPL 시장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결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개인 채무자 보호법과 그로 인한 NPL 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변화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잘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기회를 꼭꼭 잡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